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파생꾼입니다. 우리 회원수가 드디어 400을 돌파했네, 그죠? 예, 1년 8개월 만에 400명을 돌파했네요. 다른 카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뭐 40만 명, 뭐 30만 명 이런데, 저희 카페는 인원수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는 카페이기도 하네, 그죠? 그래서 소수 인원들이 즐겨 찾는 카페다, 그죠?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선물 옵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선물 옵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매매 자체에 관심 없는 분도 많지, 그죠? 예,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또 남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 그죠?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주식 투자는 모르면 안 하는 게 최고고요. 예, 안 하는 게 최고죠. 근데 기왕 했다면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호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오늘도 어떻게 개인들을 돈을 뺏어 먹을까 하고 하이에나처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개인들에 대한 뒤통수 전략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가 되었고요. 이제 9월 만기에서 10월 만기로 넘어갑니다. 그죠? 8월 만기에서 9월 만기로 넘어가는데, 자, 만기를 넘어가기 전에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다음 주 1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8.15 광복일 날은 휴무고, 그죠? 그 외에는 꽉 채운 5주입니다. 그죠? 예, 꽉 채운 5주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5주. 꽉 채운 5주기 때문에 양압도 거의 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양압이 9 이상 정도 나오고 있고, 꽉 채운 5주. 각 주마다 적절한 양압.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적정한 양압. 자,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15일이다, 그죠? 뭐 휴무지만,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4일과 16일 사이에 휴무가 끼어 있습니다, 그죠? 16일에 적정한 양압이 얼마입니까? 16일에 적정한 양압, 예, 7.8이지, 그죠? 예. 16일날 적정한 양압은 7.8입니다. 그러면 14일은 적정한 양압이 얼마입니까? 또는 20일날은, 또는 28일날은, 28일날, 29일날은, 다음 달 5일은 적정한 양압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릿속에서 빡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죠? 예, 망설이면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빡 나타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날짜마다 적정한 양압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갤로토 12 공짜라고 다 있네요. 그냥 드린다? 영원폰으로 팔리는 것을 확인해요. 영원폰? 30만원을 할인해 주는데 왜 빵원이라고 되어있지? 아, 8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이용하고 2년 뒤에 갤럭시 노트 10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주겠다. 그럼 결국에는 거의 반값 이상을 기회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영원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은 강변, 그죠? 테크노마트입니까? 하고 신도림, 일부, 그 다음에 뭐 부산, 대구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적으로 일부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부 휴대폰 업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래 판매를 하는 걸까? 휴대폰 보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보조금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살 때 통신사에서 그 대리점에다가 한 대당 얼마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한 대를 팔면은 대략 뭐 40만원 정도 이상의 판매 보조금이 대리점으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0대당, 1000대당, 2000대당 판매하는 총 개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을 사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세 가지를 한 번에 주는 거지, 그죠? 첫 번째는 휴대폰을 사면서 그 한 대당 얼마의 대리점으로 여러분이 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1000대에 1000대당, 만대당 할 때 그 1000대당에 또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휴대폰 비용이 있지, 그죠? 매달 내는 휴대폰 비용의 일정 금액을 대리점에 주게 되는 거다, 그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리점은 뭡니까? 한 대당 판매 금액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만큼은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겠다. 싸게 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500대, 1000대, 2000대, 3000대를 팔아서 그 총 판매 대수에 대한 보조금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쓰는 휴대폰 비용,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네. 자기네들 예를 들어 40만원을 여러분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0만원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대리점은 여러분이 그 휴대폰을 2년을 쓰기 때문에요. 그 20만원은 휴대폰 비용에서 만가히 하고 대신에 1000대 이상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법 보조금이 몇 억을 챙기겠다는 얘기지,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리점에 가면 노트 10이 얼마예요? 하면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악의적인 휴대폰에 가면 원금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 할부 원금을 이야기 안 해줘요. 할부 원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통신사에서 할인해 주는 것과 통신사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과 대리점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대리점에서는 일반 대리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거리에 있는 대리점에서는 그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카드사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 그리고 2년 약정을 하면은 약정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 그리고 통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입 시에 2년을 쓰는 조건으로 할인해 주는 것. 그것을 마치 대리점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그죠? 그리고 할부 원금을 이야기해 주질 않고 3년 약정, 4년 약정을 걸어놓고 할부금이 마치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이 휴대폰비를 얼마 내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 비용에 맞춰서 할부를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리고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마치 자기가 지원해준 것처럼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업체는 틀려요. 그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할인을 해줍니다. 할부 원금이 확 낮아져 버립니다. 대신에 복잡한 가입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저도 관심이 없어요. 노트 9로 바꾸고 나서 저는 노트 10이든 노트 12든 16이든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지금 한 7, 8년 됐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 씁니다. 왜냐하면 중고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사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등록만 하는 거죠. 처음 살 때 조금 비싸긴 합니다. 노트 9도 제가 56만원, 60만원 돈 주고 샀거든요. 지금 한 3, 40만원 할 것 같은데,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요금은 저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수수료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약 4만원 정도 냅니다. 풀 무제한, 완전 무제한을 쓰는데 4만원이면 괜찮지, 그죠? 자,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수가, 종가가 음봉이나 맞는다 그랬지, 그죠? 예, 음봉이나 맞는다. 지금, 엄연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날 반등을 시작해서 다음날부터 짧은 십자, 그죠? 십자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장대 양봉, 십자, 장대 음봉, 약간 양봉, 십자형,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죠, 이거, 그죠? 음봉인데, 시가가 너무 낮게 출발해가지고, 양봉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로 이거 개발할 엄청나게 나온 거죠. 다음 날도 보합 출발해서 왔다 갔다. 그 다음 날도 갭 상승해서 왔다 갔다. 그 다음 날도 갭 상승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 갭이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마감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제가 음봉 마감되면 다음 날 심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양봉으로 마감했다. 자, 양봉과 음봉의 의미를 한 번만 딱 따져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봉과 음봉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양봉이 나오느냐, 왜 음봉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딱 한 가지. 제 마음대로 컴퓨터가 켜지네요. 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종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종가 관리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관리하는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점에서 양봉이 나온다는 의미는, 저점에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시장에서 누군가는 주가를 급락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하락을 시켜야지만 떨어지는 세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급락을 해왔다, 그죠? 그런데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군가가 나는 올려야 되겠다 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다들 하방에 목매서 같이 매달려가지고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십자형이 나오고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제 너가 그만하자, 주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누굽니까? 기관밖에 없지, 그죠? 예, 기관밖에 없어요, 지금요. 근데 시장을 크게 나누면요, 외국인이라는 한 덩어리 하고요, 개인이라는 한 덩어리, 그리고 기관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놈들이 누굽니까? 기관이라는 놈들 제외입니다, 그죠? 제외를 하고, 그러면 쓸모가 있는 놈들이 외국인과 개인이라 하는 큰 그 주식의 매개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승리자는 항상 외국인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그죠? 외국인과 개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일 때는 주가는 항상 급락이나 급등을 합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기관은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외로 놔둬버리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한 덩어리 움직일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이 외계인이 기관하고 붙으면은 그 방향대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옵니다. 그죠? 외국인과 개인이 따로 논다면은요.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상승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고 하락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외국인과 개인의 특징을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외국인은요, 상투락 하면은 고점이지. 그죠? 예. 최고점에서 상투에서는 선물, 현물을 매수를 합니다. 얘는 특징이 그래요. 바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닥이지. 그죠? 바닥에서는 매도를 칩니다. 희한하지.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상투와 바닥에서는 호구짓을 합니다. 호구짓을.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막 팔아제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사제낀다는 얘기죠. 그 일례를 보면요. 이 선물지수를 일례를 들어보면 외국인은 항상 그래왔던 게 이 고점에서 선물 매수를 대량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쪽 자리가 오니까 갑자기 큰 매도를 치는데 계속 매도를 칩니다. 계속 매도를 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매도를 칩니다. 계속 매도해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쯤 돼가지고 갑자기 매수로 들어가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매수가 왕창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주가가 떨어지면 또 여기서 다시 매도를 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매수를 합니다. 선물, 현물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를 이번에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그죠?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그 주가가 떨어지는데 263 구간까지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260 딱 찍은 날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대량 매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 것에 비해서 매도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6천억도 하고 했지만 이 앞전에 매수했는 걸 감안하면 그래 많지도 않아요. 그 얼핏 잘못 보면은 여기서 매수했는 걸 여기서 환매하는 것 같기도, 손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는 손절을 하고 일부는 뭡니까? 들어밀어 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도 외국인은 뭡니까? 이 저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변하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변신을 합니다. 저점에서. 그럼 장대 양봉이 언제 나오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이 저점에서 왔다가 박스권 250.9에서 만약에 현재 256 정도를 박스권으로 본다면 조만간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외국인들은 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때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리고 외국인들이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상승의 목표가 257.5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올랐다가 쉽게 말하면 개파락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257.5를 찍는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260을 찍더라도요 다시 250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지금은 외국인들은 매도 치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외국인은 매도 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쭉쭉쭉쭉 저점 치고 올라가지면 좋은데 장중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쭉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쭉 떨어져 버리니까 지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 개인들은.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주가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제가 알기로 올해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가를 이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일정한 물량을 매도 치기 전까지는 뭡니까? 주가는 하락도 안 하고 가두리를 치다가 인마들이 어느 정도 많이 팔아먹었다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팍팍팍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점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의지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는 완전히 좀 틀려요. 패턴이. 상투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바닥에서는 매도를 치고 호구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옳았어요. 왜? 걔네들 방향이 뭡니까? 어쨌든 저기가 수익 나는 방향이니까 올라가더란 얘기죠.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를 치다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매수를 시작했다 감안하면 이때 낳는 손실을 이때 다 복구를 하더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바람막년을 가더란 말이죠. 근데 수익 실현은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호구 같은 놈들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읽을 수 있는 바다, 그죠? 우리는 외국인이 팔면은 주가는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크게 올랐을 때 보면은 외국인이 현선물 엄청나게 사더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아,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루하루 변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물론 시장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시장의 특징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그죠? 다시 말하면 250.9를 깨지 않으면, 만약에 월요일날 또다시 253이 온다고 가정하면요,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콜 잡고 선물 매수 잡고 들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현물 50% 30% 물려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53을 목숨줄로 생각하고요, 253이 깨지 않으면 나 안 판다. 깨면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250.8 오겠지 뭐, 그죠? 오니까 이 자리를 잡고 내가 0.3% 0.5% 손절 생각을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재수 좋으면은 257도 먹고 260까지도 먹고, 정말 재수 좋으면 264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루하루 일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일희일비, 뭐, 오늘 올랐네, 오늘 내렸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게 더 하수긴 해요. 왜? 그럼 뭐, 0.5% 손절 잡고 그냥 들고 있으면 10%도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8월 11일.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주가를 보잔 말이죠. 8월 29일날, 8월 29일날 선물 일수가 얼마일까요? 그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가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직 10일 이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뭡니까? 저점을 깨지는 거지, 그죠? 저점을 깨버리는 거. 그리고 누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뭡니까? 290점,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돌파해서 여기까지 다시 회복.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에서는 더 나으냐 이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한 바에 1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1분 전으로. 시나리오가 3개가 있다는 말은 10일 뒤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나는 떨어질 것 같다 100%. 그러면 하방 베팅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깨버릴 수도 있고 박스권 찰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한 세 가지지, 그죠? 시장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락이냐 상승이냐 행보냐, 세 개밖에 없어요. 시장은 특징 다 따져봐야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냐라고 따져봐야 된다, 그죠?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나? 그런데 확률이라는 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률이라는 놈은 1000만 번, 억만 번, 10억만 번, 1경 정도를 무한으로 반복을 했을 때 확률이,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죠. 5번 굴려서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50대 50 하면 병신인 거지, 그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앞면만 5번 다 나올 수도 있고, 뒷면만 5번 다 나올 수도 있고, 앞면 1번, 뒷면 4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확률로 따져보면 몇 프로입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가 있지, 그죠? 수백 가지가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게 이게 뭡니까? 뭐라 했지? 뭐 나올 확률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지, 그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확률. 동전, 5번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과 뒷면이 나올 확률을 경우의 수지, 그죠? 경우의 수 따지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졸라 많지, 그죠? 예, 앞면 1번, 뒷면 4번, 뒷면 1번, 앞면 이렇게 쭉쭉 하면 되게 많아요. 예, 한 수십 가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어린 게도 확률 높나 따지면, 쉽게 말하면 2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개 중에서 한 개 베팅할 수 있다? 20분의 1의 확률이죠. 20분의 1의 확률이, 승률이 99%라고 자기가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2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베팅을 하는데 그걸 맞출 확률은 99%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지, 그죠? 왜? 어차피 20%도 아니고 5%의 확률밖에 없어요. 그걸 맞출 확률이. 20개 중에 한 가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뭐 썩어 남아서 20가지를 다 베팅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결국에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맞출 확률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분의 1의 확률이 90% 된다? 그래봤자, 만약에 전체를 감안하면은 1%도 채 안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팅을 해서 맞출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1%도 안 된다. 99%라고 가정해도 말이죠.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나는 이걸 맞출 확률이 99%야 하면서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치에 의해서는 253 정도에서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0.5% 정도를 손절을 각오하고 들고 있는 거라, 그냥. 그러면 올라가더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급락을 하다가도 올라가더라, 이거지, 그냥. 시간 지나면 올라가더라, 이거지. 급락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올라가더라, 이거지. 근데 이거 폭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던 이 폭과, 그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던 폭이 비슷하잖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한 가지 있지, 그죠? 자, 얘하고 얘 차트를 비교해 봅시다. 저점에서, 그죠? 처음 떨어지고 올라갈 듯이 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가두리를 연락이 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9월 29일날, 8월 29일날 주가는 뭡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죠? 근데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장대 양봉이 팡 튀어나오지, 그죠? 무려 선물 5포인트나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다음날도 변동 3포 이상인 변동장 나오고. 근데 저점이 탁 깨지면서 푹 떨어지는 또 5포인트나 급락을 해버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주가는, 선물 주가는 253이 아니라 280에 가 있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잡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도 큰 수익이 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65 정도의 선물을 매도를 쳤는데 선물이 깨져가지고 260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이든 두 계약이든 세 계약이든 네 계약이든 엄청난 손실이 났는 거다, 그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전이 또 와버렸어요, 그죠? 연말, 그죠? 그럼 여러분들 팔아버리겠죠. 왜? 몇백만원, 몇천만원 손실 났다가 본전 와버렸으니까 팔아버리겠죠. 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더 갈 것처럼 하다가 또 급락이 나와요. 아, 이게 다구나 생각했더니만 그때부터 계속 올라버려. 그러면 눈 감고 그냥 이때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였지, 그죠? 근데 이거는요,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쉽게 하면 지나간 차트예요. 어제 차트는 지나간 차트예요. 지나간 차트는 뭡니까? 죽은 차트죠. 왜?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내일이잖아, 그죠? 미래. 미래까지도 아니지, 그죠? 내일도 미래긴 하지만은 우리가 내일을 보고 미래라 하진 않잖아, 그죠? 그냥 내일.
내일 주가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간 차트는 어떻습니까? 죽은 차트죠. 그런데 죽은 차트이긴 하지만 이 차트 한 개 한 개가 뭡니까? 돈이란 얘기죠. 그죠? 이 캔들 하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네모난 네모난 박스지만은 하나하나가 큰 돈이에요. 10조씩 되는 돈이에요. 10조씩. 하루하루 하나하나가.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도 몇 조가 든다는 얘기죠. 요만큼 올리기 위해서도 몇 조가 들고, 요만큼 올리기 위해서도 몇 조가 든다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도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주식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코스피는 1300조입니다. 1300조. 지금 조금 올랐을 거예요. 1300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500조입니다. 500조. 우리나라의 주식 총액은 코스닥은 500조, 코스피는 1300조. 여기서 이만큼 올라도 뭡니까? 몇십 조가 오르는 거지, 그죠? 몇십 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돈이 몇십 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총 400조 조금 넘습니다. 그죠? 450조 정도. 여러분들 예산이라고 하니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예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이지, 그죠? 세금으로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450조가 예산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요, 450조는 땅을 파도 450조 나가고, 하늘을 파도 괜찮고, 뭘 사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야, 예산 400조를 써서 대체 뭘 했냐 이거지, 그죠? 400조를 써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있고 뭘 했냐 이거죠.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400조를 쓰면요, 200조가 남아요. 200조가 남습니다. 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럼 그 돈과 뭐 하겠습니까? 건설 회사들 땅 파고 있고, 보도블록 디비고 앉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선심성으로, 그죠? 뭐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선심성으로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막 퍼줍니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흔히 막 퍼준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들어가는 데가 돈이 원체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그 죽겠다는 사람들을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400조는 큰 돈이지만은 국가 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횡단보도부터 해서 보도블록,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집이지, 그죠? 여러분 집과 차, 여러분 돈으로 만드는 거지만 그 산업을 입은 거는 예산입니다, 그죠? 그 산업을 이룬 것도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에서 자동차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죠? 다 그게 모든 게 돈이란 얘기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돈이에요. 숨도 돈입니다. 왜? 미세먼지. 여러분들 미세먼지 저감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공기 중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중국처럼 숨쉬기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런 걸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보고 베팅을 한다는 거는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근데 저는 그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상승, 하락, 횡보 세 개로, 그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확률이 30%예요. 그죠? 30%.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30%다. 그리고 또 하나 줄여버렸습니다. 뭡니까? 보유를 줄여버렸어요. 보유를 안 해요, 저는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상승, 하락, 횡보의 세 가지 경우의 수에다가 플러스 국제 정세, 플러스 메이저들의 성향, 플러스 하다 보면 뭡니까? 실제로는 저는 상승, 하락, 횡보라는 세 가지의 확률이었지만 실제로는 플러스 알파를 해버리면은 수천만 가지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국제 정세, 추세, 그런 거, 그죠? 쓸데없는 거.
뉴스, 호재, 악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상승, 하락, 횡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요. 보유를 안 하면 됩니다. 월요일 날만 예측을 하면 돼요. 내일 하루만 예측하면 되잖아. 내일 하루만.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간을 한정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10시, 1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그때만 매매를 합니다. 그럼 11시에 주가가 올라가길래 하방 베팅을 했습니다. 12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폭등을 하든 말든 간에 뭡니까? 저는 물량을 팔아먹고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주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의 주가만 알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를 맞추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의 주가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10시부터 11시 주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날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저점에서는 무조건 상방을 본다 그랬지, 그죠? 하방 안 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은 짧게 보라고 하지만 저는 안 봅니다. 그냥 깨지기 전에는 안 볼 거예요. 깨져도 안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만 본다고 했는데 월요일날 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9시 40분쯤 되니까 주가 급락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기준선 252.5 또는 254.20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잡고 나서 주가가 1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만족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그날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257.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더 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이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음날 갭으로 돌파해서 날아가 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저항이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255가 왔습니다. 그럼 또 저는 수익 실현하겠죠. 근데 그렇게 수익 실현했는데 결국에는 8월 28일 주가는 뭡니까? 선물 지수 만약에 264가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그죠?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잡아서 들고 있었으면은 다 먹었겠지, 그죠? 다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8월 29일 주가가 264냐? 아니면 245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확률은 뭡니까? 1%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1%도 채 안 되는 확률이다. 근데 제가 하는 매매는 어떻습니까? 100% 수익이지, 그죠?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잘 모르겠어.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어. 근데 찍는 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 1%밖에 안 돼. 1%의 확률에 99%의 수익률이 하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확률이 그래도 80-90%는 돼야지. 80%도 깡통인데. 그죠? 그래서 33%로 줄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승, 하락, 횡보 3개 중에 하나. 근데 나는 이 3개를 공평하게 33.3%의 확률을 줍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야 상승 확률을 50% 안 줍니다. 저는 항상 상승, 하락, 횡보는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있기를 33.3%입니다. 더 이상도 안 주고 더 이하도 안 줍니다. 올라가는 거 보여도 횡보나 하락을 깎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왜? 주가는 얼마든지 올랐다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쭉 상승하다 급락하는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줍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끝날 때까지 보고 나서야 제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일단 상승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더라도 시장이 끝날 때까지 3시 40분 될 때까지는 저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그때서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3.3%의 확률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시장을 보고 차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트는 메이저들의 발자취다. 그럼 메이저들의 발자취가 뭡니까? 자, 양봉이 났다. 근데 십자형이긴 하지만 양봉이 났다. 사실은 엉망 날 수도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종가가.
근데 양봉이 났습니다. 양봉이 났다는 의미는 누군가는 아쉬워하는 놈들이 있다. 근데 아쉬워하는 놈들이 있고, 아쉬워하는 놈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종가를 움직일 수 있는 놈들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기관이지, 그죠? 힘은 약하지만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기관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이 열받아서 주가를 쳐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쳐물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예.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개인과 외국인이 한 덩어리로 갔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가면은 주가는 급등이거나 급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따로 놀게 되면은 매개 변수가 되는 거는 누굽니까? 기관이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얘들이 따로 놀면은 얘들은 뭡니까? 여기에 들러붙으면 시장이 하락을 할게요. 여기에 들러붙으면 시장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뭡니까? 개인이 기관하고 좀 붙었지, 그죠? 기관이 선물을 엄청나게 현물을 던졌지만은 그 물량 개인이 받아줬고, 또 개인이 던진 선물은 기관이 받아줬어요, 그죠? 그 물량만큼. 그 와중에 외국인은 뭡니까? 약간 관망세다, 그죠? 관망세.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결과가, 그죠? 그럼 조만간에 만약에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을 가든가, 아니면 개인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을 갈 경우에는 주가는 급락이나 급등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미친듯이 사재끼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매도를 시작한다, 그죠? 예,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팔아먹기 시작하다가, 이 보십시오. 이만큼 이렇게 그 한 달 내내 사왔다, 그죠? 근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7월 29일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이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사재꼈습니다. 그냥 계속 그 순매수였어요. 순매수. 근데 이 시점부터 주가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그죠? 8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 또 외국계도 그렇고 외국계도 그렇고 합치면 1000만 주씩만 팔아제끼고 있다. 그죠? 근데 주가는 뭡니까? 46,000원에서 43,000원까지 약 3,000원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8% 정도 떨어졌다, 그죠? 주가가 약 8% 떨어질 동안 삼성전자 8% 떨어진 시장은 뭡니까?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살을.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기침을 하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만큼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 받는 영향력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박스권 핵이다, 그죠? 예, 박스권 핵이 상태입니다, 그죠? 47,000원 고점이고요. 저점은 42,000원, 43,000원인데 1차 고점이 여기다, 그죠? 41,000원 대. 그리고 깨지게 되면은 37,000원. 지금 삼성전자는 뭡니까? 그냥 요 박스권 아니다, 그죠? 예, 단순한 박스권 아니에요. 그럼 박스권 하단은 요쪽짜리 되겠다, 그죠? 될 거고 상단은 이걸 붕괴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 삼성전자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41,000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종합주가는 또 한 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250을 깨지겠죠. 깨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죠?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그럼 종합주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합주가는 이런 추세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종합주가는 뭡니까? 하락추세지, 그죠? 하락추세. 연장을 시켜보면은, 요렇게 연장이 될 거고요. 요렇게 연장이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종합주가를 엄연하게 말하면은 뭡니까? 바닥권이, 주봉상으로는 바닥권이 아니지, 그죠? 주봉상으로는 바닥권이 아닙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바닥권이에요,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 지수는 257, 첫 번째 257을 얘기 드렸다, 그죠? 자,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주가를 보면은 위로 갔을지 아래로 갔을지 명확하게 나오겠지, 그죠? 또는 박스권을 찰지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측할 때는, 자,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종합주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자리가 오는 게 추세 상단이다, 그죠? 2150. 그럼 추세선 상단까지 오려면은, 이게 바닥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외바닥이다, 외바닥, 그죠? 자, 보세요. 외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랬지, 그죠?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온지를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앞전에 여러분들 주가를 요만큼 올랐지, 그죠? 자, 여기서 하락을 시작해서, 여기서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자, 전체를 봤을 때, 요 앞전에 있던 매물대에서 멈췄어요, 그죠? 근데 이쪽 자리는, 현재 이쪽 자리는 상승과 하락의 반도 아니고요. 그리고 25%도 아닙니다, 그죠? 25%는 돌파했고, 반 조금 못 미치는 자리다, 그죠? 대략 이걸로 봐서 38%겠지, 그죠? 원래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급락하다 올라가면은 25%, 38%, 42%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항선이.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자, 떨어질 때 처물렸던 사람들과 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던 사람들의 어느 수준이 오면은 수익 실현 또는 본전 이런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저점에 잡은 사람은 수익 실현이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평균적으로 잡은 사람들은 본전이고, 그죠? 쉽게 말하면 1000만원 물렸다가 손실이 100만원으로 줄어들면은 팔게 돼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게 매물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좁은 의미의 매물대입니다, 그죠? 좁은 의미. 어쨌든 그것도 매물대의 의미고, 그걸 또 수치로 만들어 보니까 뭐 25%, 37%, 44%, 뭐 52% 뭐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올라오면은 사람들은 팔고 싶어 하는 의향이 생긴다는 얘기죠. 심리적으로 팔고 싶었다. 팔아야 되겠다. 저점 대비해서 38%가 올라오면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물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점에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게 그런 자리들이 매물대를 형성하더란 말이죠. 이거 대충 봤을 때는 뭡니까? 한 38%에서 40% 사이겠다, 그죠? 좀 돼서 다시 급락이 나왔어요. 다시 급락. 여기서 파는 사람들 잘 팔은 거지, 그죠? 잘 팔은 거죠. 안 팔았으면 뭡니까? 본전은 아니지만은 1000만원 손실 났다가 손실이 1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안 팔았으면 또 1000만원 손실이죠. 이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여기 팔게 돼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왜? 안 팔고 계기니까 손실이 더 커져 버리더란 말이지.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등을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그 급등을 못 먹어요. 근데 강 큰 사람들 있지, 그죠? 강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버티더란 말이에요. 일부 1% 미만의 강 큰 사람만 버티더란 얘기죠. 어쨌든 다시 내려왔고 쌍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갔다. 지금 외바닥이지, 그죠? 똑같은 모양을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지, 그죠? 그러면 그 모양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본다,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답은 딱 나와있지, 그죠? 앞전에 경험적인 부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뭡니까? 경험적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100%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내가 처물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잖아, 그죠? 그럼 그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은 그래도 제가 한 20년 조금 안 되게 그래도 꽤 주식을 좀 오래 했으니까요. 시장도 오래 봤으니까 막 수백 번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일봉으로 봤을 때 수백 번은 될 거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15년 넘도록 했는데 그 정도는 받겠지, 그죠? 한 100번은 받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몇 번 봤습니까? 뭐 저는 경력 5년에 뭐 주식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주식 경력 5년에 이렇게 폭락하는 거 처음 봤다 하거든요. 예. 주식 경력 5년이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부터 매매했는 사람들은요, 지금 10년 차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 하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2010년 이전, 2008년도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08년도 모기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지나서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약 10년 동안 지금 주가가 제대로 하락한 걸 본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주식 경력 10년인데 이런 폭락 처음 본다는 말이,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경력이 굉장히 미천한 거죠. 왜냐 그러면, 그냥 4년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급등을 했었으면은, 뭐, 10년 경력이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산전밖에 못 겪었어요. 수전은 못 겪었고, 공중전은 못 겪었어, 지금요. 그냥 산전만 겪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수전이 나오니까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여러분들 선물 지수 말고 종합주가 200포인트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합 포인트 1000포인트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2000 깨졌다고 여러분들 징징거리고 뭐 1900인데 뭐 하고 있는데 1000 본 적이 없잖아요. 900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합주가. 근데 엄연하게 말하면은요, 종합주가는 200까지 간 적도 있고 500까지 간 적도 있고 1000까지 간 적도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2000 넘어간 적이 별로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주식시장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지면 8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50년 가까이 시장이 개장했지만 2600은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2000은 한 두 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나머지는 뭡니까? 다 1000 이하였어요, 1000 이하. 종합주가 1000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1000 이하도 아니지, 그죠? 그냥 1000 이상도 아니고 1000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툭 치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 한 700, 800 될 것 같아요. 한 700에서 한 1300 사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평균을 딱 내보면은 대략 한 1000에서 1300 사이 같아요. 그게 정상이란, 지금까지 정상적인 흐름이라. 근데 여러분들 경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10년을 했지만은 경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종합주가 200포인트도 본 적이 없고 700포인트도 본 적이 없고 1000포인트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예요. 많이 보진 않았지만 수두룩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봤던 거는 2000이 깨지는 걸 봤던 거는 아니 2000 위에 있던 거지. 2000 위에 있던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어쨌든 2000이 깨지는 걸 봤던 거는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많다 캐봐야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많이 봐봐야 100번밖에 못 봤어요. 그 확률이라고 따질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률적으로 올라가니 내려가니로 따질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경우를 수천억 번은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천억 번도 안 되지, 그죠? 수경억 번도 봐야지, 그죠? 수경억 번을 봐야지 확률은 뭡니까?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근데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매매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한 10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 10번 중에 어느 거냐, 어느 번이냐 이거지, 그죠? 10번 중에서 한 3번은 더 급락을 했습니다. 더 급락. 그리고 10번 중에서 한 나머지 5번 정도는, 대여섯 번 정도는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은 박스권 가두리를 치더란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확률 높은 거는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래봤자 10번 중에서 60%의 확률인 거죠. 그걸 전체로 따져보면 0.00001%도 안 되는 확률이란 얘기죠. 그 확률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0.00001%의 확률에. 나는 100%야, 하면서,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시장이잖아요. 저는 이런 시장 되게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별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돈 있는 사람들이 올릴지 내릴지는 돈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내가 시장의 메이저도 아니고 내 자금이 주식시장 전체에 0.000000001%도 안 되는데 영향을 미치질 않는데 내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요, 진짜 5년차, 7년차, 10년차 정말 주식 오래 하신 건 맞아요. 근데 괜찮아. 시장으로 보기에는 초보라, 초보. 주식은 10년을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 초보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왜?
9년 동안 올라가다가 1년 동안 내리고 있거든, 지금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시장이잖아. 근데 10년 동안 매매해 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근근히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버티고 있고 어떤 분들은 깡통 차버렸지, 이미,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니까. 근데 저는 이 시장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급등 급등 하는 시장을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압니까? 뭐 모르는 게 낫는 거라 그냥 차라리. 어차피 맞지도 않는 거. 확률이 뭐 진짜 제가 자꾸 이렇게 확률 얘기하지만은 한 8, 90%도 되면은 한번 해보겠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확률이 0.0001%도 안 되는 게라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란 개념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현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대신에 뭡니까? 매매 성공률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래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뭐 100번을 매매하면은 99번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한 뜻은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원리를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강의니까 강의를 하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남들처럼 확률을 얘기하지 않고 매매 횟수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도 생소하지, 그죠? 100번 매매해서 뭐 99번 먹는다.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 대부분 보면은 뭐 확률이 9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확률에 대한 부분은. 단지 매매 횟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이런 거네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춘하님입니까? 춘하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264까지는 가겠네 하거든.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저도 춘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264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률로 따지면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0.00001%지, 그죠?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지, 그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과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춘하님의 그 근거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60까지 갈 수 있다. 그 조건은 257을 돌파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 주는 거예요. 방금처럼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한 말일 뿐인 거고요. 쉽게 하면은, 누군가가 제 강의를 봐줘야지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소리고요. 저는 사실 그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예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릿 카페에서 저한테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시장을 굉장히 잘 봅니다. 시장을 굉장히 잘 봐요. 저점, 고점, 물론 못 맞추는 날도 있고 틀린 날도 있긴 있지만 저 정도의 확률로 따졌을 때 저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잘 못 쳐요.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맞추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유명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잖아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승 하락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떤 날은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저항선 얼마다. 어떤 날은 그냥 지지 저항선만 알려줍니다. 내렸다가 올라갈지, 올랐다 내려갈지 모를 때는 지지 저항선만. 근데도 그것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선물 오차 없이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0.2% 내외에서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은 결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지, 그죠? 틀릴 가능성보다 맞는 확률이 많죠. 아마 10번 중에서 한 8번 이상은 맞출걸요? 그 중에 5번 정도는 정확하고요. 근데 시장을 이렇게 잘 맞춘다는 사람은 없잖아, 대한민국에요. 그죠? 그냥 막, 이거 얼마에 잡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저처럼 시장을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제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유튜브로
아직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예, 저도 한 번씩 신기한 게,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래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돈을 만약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자면, 이제 현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 현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 선물 옵션이 돈을 더 벌기 쉬우니까. 저는 쉬운 쪽으로 해요. 내가 많이 하는 쪽이 아니고 내가 돈 벌기 쉬운 쪽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방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저희 카페에 현물방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안 해줍니다. 예, 현물, 절파 현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안에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예, 기초 강의도 있고 현물 강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현물 별로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과연 이걸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뭐 현물 투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제 선물 옵션에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매매는 선물 옵션 하더라도 강의는 현물 하겠지, 그죠? 왜? 그만큼 인프라가 적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예. 아마 팍스에 들어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몇 분 빼고 대부분은 저희 카페에 오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다, 그죠? 드물다.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있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대여 계좌를 하는 것이, 그죠?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정규 계좌를 만지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대여 계좌를 하는 거다, 그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 그래서, 인프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도 몇천 명은 돼야 되는데, 인프라가 너무 적으니까, 선물 옵션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 뭐, 시크릿 카페처럼 회비를 내고 여러분이 강의를 받는 경우 외에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겠다 깡통 차버리지, 그죠? 예, 그런 분들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 말 듣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냥 어중빙빙이 그냥 주가 뭐 1, 2년 정도만 해도요, 여러분들도 한 80%는 먹어요. 먹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겁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막 겁내고 이러면 그 확률을 까먹었을 뿐이지, 겁내지 않고 이렇게 매매하면은요, 10번 중에 8번은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줘요, 메이저들이. 문제는 그 2번의 깡통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 맞춘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영구 맹구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확률을 까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확률이 70%, 60%, 50%, 40% 가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뭐 전문가 찾고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뭐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한 번씩 말하는데 뭐 잘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옳다구락하고 그 사람 따라갔다가 시장 좋을 때는 그 사람 말대로 돈을 조금 벌다가 시장 나빠져 버리니까 깡통을 차버리는 거라.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죠. 누구를 원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한계인 거라, 그게. 그게 전문가든 고수든 뭐 최고수든 한계예요. 그 정도까지가 잘하는 사람들의 한계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거의 뭐 AI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올라간다 싶어서 여러분이 베팅을 했어요. 근데 떨어져 버렸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됩니까?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왜? 근거가 뭔데요? 그럼 하루 더 지켜보다가 손절해야 됩니까? 근거가 뭔데요? 선물 지수로 손절을 해야 됩니까? 근거가 뭔데요? 그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손절을 안 할 거잖아요. 손절 안 하잖아요. 근거를 모르니까 손절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10만원 손실 났는데 그걸 1000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근거를 알 수 없이 매매를 하니까. 그럼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중요한 거는. 근데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3만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근거를 가지고 매수할 때의 근거, 매도할 때의 근거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몇 프로 있겠습니까? 한 명 있을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은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억 가지고 1억 버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1억 벌었다 그러면 와 그러잖아요. 근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버는 게 솔직히 10%밖에 못 먹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뭡니까? 1억이라는 돈만 보면 와 그리고 10억이라는 돈만 보면 와 그리는 것 뿐인 거지, 그죠?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죠? 근데 저는 10만원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에서 50만원 가지고 한 달에 4, 500만원 벌잖아요. 이거는 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번 돈이 4, 500밖에 안 되니까. 번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와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물론 그 사람들처럼 1억 가지고 1억 벌 자신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나한테는. 내가 매매해왔던 패턴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남 돈이든 내 돈이든 관계없어요. 남 돈이라도 저는 거짓 절대 못합니다. 다 날려도 돼. 이렇게 내한테 맡기는 돈이라도 저는 거짓 못합니다. 그건 사람의 밥그릇 차이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밥그릇이 큰 사람인 거고, 돈도 많은 사람일 거고,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수익률로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수익률로 보면. 수익률로만 따져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가 50만원 가지고 300만원 벌 때 100만원 가지고 600만원 벌면 돼요.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는데 몰빵이라. 그럼 먹으면 50만원씩 먹고 잘 먹다가 날리면 1000만원 날라가 버는 거라. 저는 주식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어이구야. 그거는요, 그분이 매매를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항상. 그 사람 매매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은요, 남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기법도 자기가 만들어 쓰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의 그 한계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수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잘 먹다가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수고, 여러분들한테 계좌를 공개하진 않지만 어디 온라인 같은 데 가서 뭐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극하다 어쩌다 한 번씩 일지를 올리는데 보면은 막 엄청나게 버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실력 좋은 거예요. 여러분보다 엄청난 뛰어난 실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꾸준함이 없다는 거. 지킬 수를 없다는 거. 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1000번 매매하면 1000번을 다 먹을 수가 있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100번을 매매하면 10번 날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0번을 다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을 다 알고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시장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금요일날 매매 안 했거든요. 매매했으면 돈 벌 기회 되게 많았어요. 매매 안 했어요, 근데. 왜? 매매했으면 돈 벌었다니까? 왜 안 했습니까? 하기 싫어서. 저점에서도 몇 번 잡을 뻔했고, 최저점에서도, 그죠? 또 고점에서도 몇 번 잡을 뻔했어요. 잡으려고 주문 넣어놨다가 오면 취소해버렸어. 왜? 내키지가 않아. 저 나름대로 회피 방법이에요. 내키지가 않는다고. 잡았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내키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강의하는 내내 얘기합니다. 대응이라고, 대응. 자, 영상을 보시는 시크릿카 회원들은 참 이 말, 저 영상을 공부하면서, 저 시크릿카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귀에 딱지 앉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자, 이 모든 거, 지금까지 매매의 문제점, 고수, 하수, 뭐 다 필요 없고, 이 모든 거의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대응이에요, 대응. 그냥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하세요, 대응을 하세요. 백날 해봐 여러분들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왜 해야만 하는지를 알면은, 왜 해야 된다는 걸 알면은 반드시 명제입니다, 명제.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입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100번 중에 한 번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매매 성공률로 치면은 뭐 정말 잘 나갈 때는 999번 먹습니다. 한 번 손해보고요. 뭐 시장이 좀 어렵거나 하면은 확률은 더 떨어지지만은 정말 잘 나갈 때는요 6개월 연속으로 하루 종일 매매,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매매해서 6개월 연속으로 한 번도 손실 없이 수익 낸 데도 있어요. 2008년도에.
현물할 때는요, 계속 수익이었어요. 매일 수익이었어요. 계좌가 플러스였어요. 매일. 근데 옵션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도 나고 하긴 합니다. 근데 현물할 때는 매일 수익이었어요. 그리고 ELW 할 때는 6개월 연속 수익이었어요. 하루에 매매 10번씩 20번씩 해가지고. 금액이 적을 때는 뭐 ELW로 10주 잡을 때도 있고 100주 잡을 때도 있고 10,000주 잡을 때도 있지만은 매매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버는 건 6개월 벌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자고요. 일일이 하루하루치 내용을 보면은 10번을 매매가 10번을 다 먹는 거예요. 어떤 날은 100번 매매가 100번 다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공률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1000번을 매매를 잘해가지고 한 번을 손해봤는데 그 한 번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뺏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밑바닥에서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제 주변에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제 주변에 정말 매매를 잘한다는 신 같은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나도 돈을 벌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뭡니까? 다 실력 있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특히 ELW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단 말이지. 정말 고수들이 많았어요. ELW 초기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기법들 내한테 친하다고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나는 알려줄 게 없었어요. 왜? 기법이란 게 없었으니까. 저는 제 기법은 한 가지입니다.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파는 능력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사실 너무 몰라서 그래요. 선물 주스도 몰랐고요. 결제가 뭔지도 몰랐고요. 뭐 행사가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100원짜리 종목 잡는 거라.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파는 게 그냥. 근데 이게 만기의 개념도 없었고 선물 옵션의 개념도 없었고 행사가의 개념도 없었어요. 왜?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파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초 미만. 빠르면 0.01초. 사자마자 바로 팔려버리는 거라. 그러면 20만원 먹어요. 근데 내가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의 목표는 하루에 20만원이었으니까. 너무 쉬웠던 거라. 근데 남들은요, 하루 종일 매매해. 하루 종일 매매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존나 많이 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피벗 무슨 뭐 보조 지표를 보면은 뭐 구름대 아래 있고 뭐 올라가 있고 뭐 RS 지표는 지금 올라가 있고 이지랄병 하거든요. 외국인은 사고 있고 뭐 세계 증세는 어떻고 달러는 어떻고 뭐 금은 어떻고 뭐 유로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아니 씨발 돈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환율까지 봐야 됩니까? 요겠다 그죠? 돈 꼴랑 씨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환율도 봐야 되고 외국인도 봐야 됩니까? 미국도 봐야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몰라 여러분들이 수백억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봐야 되겠지 그죠? 근데 꼴랑 몇천만원 가지고 매매하면서 환율도 봐야 되고 미국장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지금은 봅니다 저도. 왜? 가르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응을 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안 맞거든요. 그럼 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내일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 말 안 믿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 말 믿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똥고집.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뭐 똥꼬집도 괜찮겠지만 돈도 못 벌면서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저는 주식의 숫자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제 말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매매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매매 기법이 없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돈 날리는 기법이 있는 거예요. 돈 날리는 기법이. 아주 투철하게 메이저들한테 술값 보태주려고 돈 날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초보들 앉아서 가르쳐 놓으면은 2달이면은 제가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죠? 2달이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주식 한 5년 했는 사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앉아서 가르치면은 3년이 지나도 못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내 말 들을 때는 고기 끄떡끄떡거리놓고 매매는 지 맘대로 하거든요. 자기 걸 안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3개월을 잡았던 거, 시클 카페에서 저한테 강의를 3개월, 여러분들 돈 아까워서 한 달 배우고 가신 분도 있고 2달 배우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3개월 잡았을까요? 한 2달은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해왔던 패턴 다 버려야 돼요. 돈을 못 벌었다면은. 그러면 제 강의를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 똥꼬집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제게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당연히 버리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3개월에 실제로 배우는 건 한 달이면 떡을 쳐요. 아니 사실은 2주만 배우면 여러분들 제 거 다 배울 수 있습니다. 2주만 배우면요. 제 영상들 되게 많지만은 빠르신 분들은 2주 만에 다 보더라고요. 저 많은 영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 먹고 덤비들면은 2주면은 제 기법이라든가 마인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돈 못 법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돈 못 법니다. 왜? 이 기법은 내가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지 그거를 모르고 제 기법만 보면 뭡니까? 1000번 중에서 999번을 먹는 기법을 만들어 준 거지 그냥. 근데 그 한 번은 못 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니까 1000번 중에 999번 먹는, 여러분들은 잘해봤자 10번에 한 8번, 9번 먹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00번을 매매하면은 무려 100번에서 200번을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깡통이에요, 깡통. 그래서 안 돼요. 어떤 경우에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제 마인드를 확고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한테 한두 달을 배우더라도 나머지 9개월 동안 자기가 스스로 검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놈인지. 메이즈가 어떤 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절파가 말한 사람처럼 저렇게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건지, 지금은 내가 돈을 얘에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얘 마인드를 받아들이는 척 하고 있지만 조금 잘 나가면은 또 옛날 습성 나와서 물타기 하고 몰빵 쳐가지고 오버해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건지 스스로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저처럼 매매해왔고 저 같은 생각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제 기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럼 한 달이면 돼요. 그럼 한 달 뒤부터 돈을 막 버는 거라. 꾸준하게. 왜? 나랑 똑같은 생각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인드가 아닌 사람은 내 기법을 배워봤자 돈을 벌 수는 있죠. 10번 중에 9번. 근데 제가 없잖아요. 그죠? 졸업을 하잖아. 제가 없거나 졸업을 해버리면 그 사람 바로 깡통 차버립니다. 단지 내가 있을 때만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제 마인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0만원 정도는 시행착오로 잃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 한도 내에서 내가 멋진 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천만원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 절반을 날려버리면요, 그 사람은 제 마인드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 자기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또 몰빵 오버. 결국에는 두세 번 잘 먹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실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졸업하자마자 8천만원 벌었다가 뭐 며칠 만에 8천만원 벌었다가 한 보름 만에 원금까지 날리신 분 있지, 그죠? 제가 그런 분 보면은 참 가슴이 좀 아파요. 8천만원이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1억 가지고 8천을 번 것도 아니고 꼴랑 1, 2천, 2, 3천만원 가지고 8천을 벌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돈 2천만원 더 벌자고 했다 깡통 차신 분 있죠. 깡통이에요, 깡통. 2천만원 남은 게 아니라 있는 돈 다 날려버렸어, 그냥. 돈 버는 방법은 배운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벌은 돈을 지키는 방법은 못 배웠던 거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3천만원을 2천만원을 질러가지고 1000만원만 수익 나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1000만원 수익 줘도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생은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거든요. 1000만원이 1억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3일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원 가지고 8천만원 만들었다. 400% 먹었지,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성이네, 모래성. 내가 말하지 않은 바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야. 매수하는 거는 내 기법에서 샀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거는 제 기법에 의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법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재수 좋게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법은 사라지고 자기 기법만 남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하거든요. 제 기법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해서 돈 번다 생각하는 거라. 자기가 잘해서 돈을 버니까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린 게 아니라 불과 며칠 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 먹어도 뭐 했잖아.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만 먹어도 1년이면은 3천만 원 수익이고 10년이면은 3억 수익인데 그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가 뭡니까? 있는 돈만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돈이 쓰고 남으면은 뭐 2천만 원 날리면 어때요? 아직 10억이 더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 전부를 뭡니까? 올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자, 오늘 다음 주 시장도 보고 왜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주말 또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는 휴가를 예정을 하고 바닷가를 갈 생각이었는데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어요. 또 태풍도 온다는 얘기 있고 지금 밖에요 너무 더워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그죠? 진짜 밖에 나가지는 못하겠어요 지금요. 나가면 개고생이라 지금 운동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와 이 땡볕에 지금 죽을 일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요.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고 좀 솔직히 좀 많이 힘듭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제가 활동이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지금 몸살 날 것 같아서 에어컨 켜놓고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조용히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심해서 한번 강의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1시간 20분짜리 강의인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근데 결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뭐 별 내용은 없다 그죠? 예,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조심해라. 돈 날리지 말자 이 말만 연락 오세요. 제가 여기 동시효과에 30에 던졌거든요. 30에 매도 두쳤거든요. 야간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지 그죠? 야간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가지고 한 1포인트 밀렸거든요. 야간장 한번 볼까요? 야간장 어디 있노? 요날인가? 6시 야간장 시작하자마자 밀려서 한 4, 5% 정도 수익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보합까지 쳐올렸다가 계속 떨어졌죠. 잘 잡았지 그죠? 근데 체결 안 됐어요. 한 틱 차이라고. 한 틱 차이지 그죠? 금요일날 동시효과에 한 틱 차이로 체결 안 됐어요. 됐으면 바로 한 20만원 먹었겠지.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야간장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네요. 결국 보합 마감입니다. 야간장 보합 마감 0.3포인트 하락인데 그 보합이라고 보면 되지 그죠? 그 외국인들 가만히 야간장도 가면 올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날도 팔았거든요. 근데 올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예. 올리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떨어져야 정상인데 개인이 아니지 그죠? 개인이 아닌데 하여튼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주가를 내리겠다는 외국인, 눈에 보이는 외국인, 그리고 주가를 내리겠다는 주가를 올리겠다는 눈에 띄지 않는 세력도 있어요. 얘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대로 갈 거고요. 따로 놀면은 기관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만 보시고 월요일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만기 첫 번째 주지 그죠? 만기 첫 번째 주는 매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야갑이 굽니다 구. 지금에서 만약에 선물이 3포인트 올라가도
콜은 10%밖에 안 줄 수 있어요. 종가상으로. 장중에는 뭐 3, 40% 주겠지만, 종가상으로 10%밖에 안 줘요. 근데 반대로 풋은 반토막이지, 그죠? 예. 먹으면 10%, 날리면 반토막. 안 하는 게 좋지,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할 거잖아요.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이상 깊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죠? 뭐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